안녕하세요. 오늘 8월 12일 오늘 풍경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미리 이제 준비해 놓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어떤 풍경을 볼 때 어떻게 그릴까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택을 할 때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가 딱 눈에 띄는 집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많이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파랑 지붕과 그 다음에 약간에 있는 주황빛의 선, 앞에 있는 꽃들의 색상, 그 다음에 이 기둥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이제 면과 선과 점들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붕이 막 다른 색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화사함과 이제 색상의 조화들, 뭐 때로는 구성력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들과 이렇게 이제 멀리 있는 선들이 이제 좋아서 제가 선생님 교재로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공주를 이제 계속 그리면서도 하나의 이제 오늘 그리는 날로 정해도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수촌리였고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가장 그릴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색감의 밝고 중간 톤이고 어둡고 뭐 가장 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밝고 어둠을 단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명도라는 것인데, 명도가 많을수록 폭이 많을수록 좋아요. 한 두세 단계만 있으면 강약 조절의 명시성도 좋고 뭐 또렷한 걸 표현할 땐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흑백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컬러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려왔는데, 이 선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전신주가 색상이 있는데 그냥 밝고 어둠만 선을 그렸어요. 이제 강한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주고 밑으로 갈수록 흐려진다거나 그냥 전신주 느낌만 나게끔 표현을 했고, 이것도 흑백으로 지금 컬러를 아예 흑백으로 조절을 해도 돼요. 그랬을 때 밝고 중간 톤이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컬러가 빠진 상태니까 그리기도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 우리가 어떤 소재를 그리려고 할 때 밝고 중간고 어둡고 이 흑백으로 됐을 때 폭이 넓은 것들이 그렸을 때도 좋은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그림으로 또 표현도 되겠지만 전신주의 선들이 실제로는 막 일괄적일 수도 있고 굵은 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에서 여기에 만약에 똑같이 세 개가 있다면 하나는 굵고 두 개는 뭐 변화를 준다거나 흐리다거나 얇다거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림의 역동적으로도 보이고 이제 효과적으로 조금 더 볼록볼록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좋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산들도 이 중에서도 가장 진한 부분과 가장 조금 더 멀리 있는 것들에서 앞에 있는 것의 색감, 멀리 있는 것에 조금 가볍게 흩어지면서 없어지는 거. 실제로 사진을 보면 끝에까지 있잖아요. 근데 살며시 없어지는 것은 가운데를 더 부각시키고 이제 주제 삼아서 표현하기에 좋게끔 만드는 효과예요. 끝에도 보여도 생략 해주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집과 뒤에 있지만 앞에 있는 것을 포커스를 잡고 주제를 삼기 때문에 뒤에는 조금 더 생략해야 된다는 거. 얘까지 설명이 막 자세하게 되면 얘하고 막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꽉 차기도 할 거고, 이제 어떤 것을 포인트로 잡고 부주제로 잡고 제 3의 주제로 잡고 이랬을 때 그것을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제 원근감도 표현이 다르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스케치북에 이제 스케치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연필로만 할 거예요. 연필로만 하셔도 좋고, 이렇게 그리다가 그 펜으로 살짝 두르셔도 좋고요. 스케치가 이제 강약으로 이제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 분위기의 느낌을 살리는 그림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완전 정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야외에서 할 때도 정확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뭐 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 느낌, 그 햇살 받은 느낌, 오후면 오후, 뭐 약간 노을 지려고 해질녘 되면 그 느낌으로 하셔도 좋고, 그게 내가 그림을 대할 때 조금 마음을 편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계단에 몇 개고 저 창문살이 몇 개고 창문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중문이니까 막 몇 개 이렇게 하면 할 끝도 없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저 갈색 건축물이 있고 창문 틀이 있고 창문이 있네 이런 느낌. 응? 그리고 창문이
새내기가 있지만 색깔을 좀 다르게 하자. 요 앞에 있는 거보다 뒤에 있으니까 조금 더 밝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만 자꾸 접근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저절로 그거를 세밀하게 하기도 하고 그 강약 조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똑같이 하려고 막 뭐 자대고 해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마음의 부담을 조금씩 더 버리자는 얘기예요. 자, 앞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시멘트처럼 그런 것들이고 진해 보이지만 그 고유의 색이 밝으니까 그 고유의 색을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저렇게 진하다고 그래서 진하게 해주면 그 운치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어두워지는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저 고유의 색상이 무엇이냐 그걸 좀 파악을 해서 하셔도 좋아요. 그리다가 보면은 이제 간격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그리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난 그게 더 편해 하면 다 그리셔도 되는데 이 간격들을 조금 줄만 맞춰서 나중에 이제 그 지붕의 느낌만 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가운데가 진하잖아요. 근데 뒤를 할 수도 있고 뭐 앞에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색상을 선택하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건 연두빛, 어떤 건 조금 더 청빛이 나는 초록빛, 그 조금 더 색감으로써 이제 변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하늘을 할 거예요. 하늘을 하는 거는 바닥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뭐 나무나 집 먼저 하셔도 되는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종이에서 젖어 있는 상태가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는 거지 뭐 밝아서 하고 뭐 해서 하고 그런 뭐 그 의미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근데 종이에서 물을 제일 먼저 먹으면서 오래도록 머무르는 것들. 전신주가 앞에 있다고 해서 피해서 할 수도 있는데 피해서 하면 좀 하늘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나중에 전신주는 좀 진하게 하면 되니까 지금 물을 흠뻑 적셔서 해서 이제 깃털 표현처럼 하늘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다 칠해도 되고 조금 그냥 구름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서 부분적으로 칠하셔도 좋고 여기다가 하늘이 실제로는 파란색이긴 하는데 살짝 노란빛을 넣어볼까? 넣어보시면 되죠. 마음이 살짝 있으면 해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늘 하늘에 살짝 노랑이 들어간 마음이야. 여기에서 이제 하늘을 칠했는데 하늘과 제일 가까운 것들을 보면 멀리 있는 산이에요. 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무죠. 그러면 나무도 같이 해주셔도 좋은 게 젖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럴 때 보세요. 산이니까 점점점점 저 모양을 맞춰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늘과 살짝 번지는 부분을 유도하면서 흐리게 나무들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진한 부분도 다 찾아주고 붓을 가지고 눌러주고 빼주고 이런 형태들은 이제 자연스러움을 원하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지붕이 이만큼 있거든요. 얘네들은 진하게 할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좀 넘쳐도. 그림에 넘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버리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고 싹 눌러가면서 이 거칠은 표현들은 이제 나무의 숨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이사이 하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여기 속에 안테나도 있는데 굳이 안테나는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자, 그리면서 색감 변화 주고 물로 조금 더 번짐도 주고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일부러 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꼭 꽉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마음도 가지셔도 좋아요.
우리는 그림 그리다 보면 아 여기 다 스케치를 했으니까 다 그려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공간이 남아도 그게 자연스러우면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자, 멀리 있는 거는 저 정도로 색감을 칠할 수 있는 색깔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저는 흐리게 했죠. 제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자, 그 앞에 있는 나무 꾹 칠했어요. 색상을 넣어주면서 덩어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조심조심 할 때는 조심해서 건물이니까. 자, 밑에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반사광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밑에다가 다른 색깔을 살짝 넣어주면서 변화도 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얘를 더 살려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돼요. 앞에 있는 나무는 조금 더 색상을 더 화사하게 해볼까 해서 물감량을 조금 더 하기도 하고, 녹색을 할 때 같이 이어서 쭉 흐름을 잡아주는 거하고 마찬가지. 녹색하다가 지붕했다가 바닥했다가 이거보다 지금 흘러 녹색 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통일감을 주려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면서 윗부분에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윗부분도 한 번씩 다시 건드려주고, 안 쓸 것 같은 색상들을 넣었을 때 이쁘다 그랬죠? 자, 지금 여기서 지붕을 하면 싹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짝 말리면 종이가 좀 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기다려주고, 여기서 이제 녹색을 했으니까 요 밑에도 같이 흐름을 잡고, 자, 요럴 때 이제 조금 자유로운 느낌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나중에는 재밌어져요. 자, 이만큼이 같은 면적이에요. 멀리 있는 울타리처럼 담벼락에 있는 것들, 저기 있는 것도 이제 색상이 조금 밝고 흐리고가 같이 있는데 멀리 뒤로 있으니까 뒤에는 자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살며시 없어지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는 조금 살려줘야 되니까 조금 물감량도 조금 더 붙여서, 이럴 때 작지만 조금 과감하게 하면서 위에 깨지는 것처럼 표현도 해주고, 너무 이제 터치가 너무 많으면 덩어리 해줘야 될 부분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더 과감하게, 붓이 과감하게, 마음은 과감할 수 있는데 붓이 자꾸 안 되니까 한 번씩 꾹 누르는 거. 이 붓의 끝과 중간까지는 많이 쓰는데 이 넓은 그 뒤쪽까지는 잘 안 쓰거든요. 그거를 조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도 하면 바닥을 할 거예요. 바닥 이만큼이 다 바닥인데 얘한테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는 물을 한번 싹 칠하고, 녹색이 들어갔죠. 좀 아까 녹색을 써서 괜찮아요.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래도 되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일부러 녹색으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멘트가 아니고 아스팔트 색인데 굳이 아스팔트가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해야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기도 빛 받아서 밝지만 그냥 길가다. 그리고 지금 확 했죠. 거칠은 효과. 땅은 부드럽지가 않아요. 땅은 딱딱하고 판판한 느낌으로, 대신에 하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선적인 느낌을 좀 넣어준 거예요. 저 속에 저렇게 노란 색깔 막 선들이 있잖아요. 저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이 선들에 대한 그 구성 때문에 노란색이 살짝 들어가도 좋거든요. 지금 상으로. 그럴 때는 저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세모 모양 있다. 세모 모양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살짝 뭐가 있구나. 이렇게만 해줘도 길가에 있는 그런 표식으로 있는 것들이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생략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알아두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풀하고 앞에 있는 풀이 있죠. 앞에 있는 풀인데 뒤에처럼 표현하면 앞에가 무거워져요. 앞에는 그냥 들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냥 그 담벼락이 가까이에 좀 붙어 있는 가벼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가볍게, 숱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숱을 많이 하면 또 뒤에하고 또 같아지니까 얘네들은 조금 가볍게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꽃이 저 금계국 비슷한 게 막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코스모스 비슷한 꽃들이 있죠, 요새. 얘네들은 보이는 것보다 많게 그림을 위해서. 저기에 몇 송이밖에 없어요. 이래도 뭐 세 송이 있으면 여섯 송이를 그린다거나 조금 더 많게 하는 게 그림이 더 화사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색이 꽃만 똑같이 있다 해도 좀 더 밝은 거를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덩어리처럼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제로는 이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저 풍경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꽃들은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추가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선적인 느낌도 추가해서 넣어주고 하면서 화사하기도 하고 맑아지는 느낌도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지붕을 한번 칠할 건데요. 지붕색을 하나 잘 선택을 하셔서, 저 줄무늬니까 저 줄무늬 떨리지 않게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의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의 면이에요. 넓은 면. 그래서 그 줄무늬는 나중에 하시고 과감하게 칠하기. 과감하게 칠하는데 살짝 중간에 남는 거는 그냥 인공물이다 라는 느낌처럼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거 이 정도 했어요. 근데 밝고 화사하고 면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림 안에서는 위에를 변화를 주던지 끝에를 변화를 주던지 밑에를 살짝 변화를 주던지, 뭔가 그림 안에서 변화를 줬을 때, 말랐을 때 또 그것도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면서 나중에 한 번 더 덧칠을 할 때 그 단계가 편해져요. 그냥 쭉 밋밋하게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 손 건드리기가 힘들다, 조금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약간 젖었을 때를 응용하는 건데, 그 자연스러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젖어 있는 걸 응용해요. 근데 이렇게 붓에 지금 막 좀 찐득했어요. 그럼 끝에가 좀 진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젖었을 때 약간 되직한 방법을 쓰는 거. 저 정도로 찐득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살짝 풀어주면 이 안에서 변화들 때문에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양철 느낌인가 뭐 이런 느낌을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 떨리겠지만 이렇게 지붕 같은 경우도 끝에 부분 선적인 거를 지금 할 때 어디는 달랑달랑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율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무채색으로 지붕 같은 것도 하나가 있죠. 여기는 결을 나타내 주면서 하나의 효과를 낸 거고, 저 옆에 갈색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찍 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한번 도전해보는 역할도 되고 재밌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지금 또 지붕 하는 길에 여기 벽면을 하는데 녹슬었죠. 저 녹슨 표현을 하고 싶어. 해놓고 비비고 해놓고 칠하고 하면서도 어려워요. 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얘는 보조적인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싹 칠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좀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붓에 물기를 쪽 빼는 거예요. 쪽 빼고 물감이 좀 많이 굳어 있지만 찐득한 느낌으로 해서 좀 갈라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붓이 갈라져 있어서 갈라진 거를 그냥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하고의 차이는 그림자로서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또 이럴 때 그림자를 같이 해주기. 이렇게 놓고 금방 끝나요. 여기는 지금 밑에 부분도 그림자도 같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쭉쭉쭉쭉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겁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좀 많이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앞에 부분도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가 사실은 지금 그림자처럼 어둡고 오래된 거 표현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시멘트 회색 느낌이 날 거니까 거기를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벽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위에 꺾어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의 밑부분을 어둠으로 그림자처럼 한 거예요. 이러면서 밑에다가 살짝씩 넣고 싶은 색상들을 넣어주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보랏빛 넣어도 되고 다른 거 넣고 싶은 색상.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색채가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너 이 색깔 좋아하니까 그 색깔 넣어야지 하기도 하는데, 주로 쓰는 색상들이 그럴 때 나오더라고요. 무채색이거나 이제 단순한 면적을 할 때. 여기 보세요. 끝에 부분만 조금 잎사귀처럼 모양을 만들어내고 밑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없어지게끔 이것을 다루면서 이따가 해야지 하는 마음도 상황에 따라 있겠지만, 지금 하면서 아예 그냥 다 완성해 버려야지 이럴 마음도 군데군데에서는 있는 게 좋아요. 그림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지금 그림은 그 분위기 느낌 나고 이제 여름에 한참 지나가는 그 과정처럼 이제 초록초록은 있지만 그런 느낌을 담아서 그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땅과 꽃과 그 사이들이 너무 쫙 갈라지지 않게 중간에 풀도 있고 흙도 좀 넣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효과를 내는 터치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전봇대들이 있는데 얘는 약간 따뜻한 색이 전봇대고 옆에는 그 푸른 계열이 많은 전봇대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여기까지 있죠. 그게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전봇대가 주제라기보다는 집과 전봇대가 어우러지는 거라서 그냥 이제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색상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하면서 붓을 섞을 때, 추가해서 섞을 때 다른 색 살짝 섞으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반듯해야지 하고 쫙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면서도 부담되고 보기에도 부담될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끊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끊으면서 바늘 끊듯이, 왜 바느질 하듯이 똑똑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좀 길게 하고 어디는 좀 짧게 하고 중간에 뭐 한두 번만 끊으시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거 조금 더 진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물감량을 추가해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더 넣으셔도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봇대는 기둥이 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밑에가 굵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건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림에 따라 갑자기 뚝 떨어뜨리면 붓으로 닦는 게 아니라 휴지로 살짝 찍어내는 방법이 좋아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고 맑은 느낌이라서 그냥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면서 전봇대를 살리기 위해서 옆에를 조금 더 채우는 방법 정돈을 하면서 삐죽삐죽 나오지 않게. 이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하나의 액세서리 역할처럼, 제가 단어를 액세서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그림의 재미예요. 그리고 지붕을 파랗게 면적으로 밝게 했죠. 근데 얘는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창문이랑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그 문들이. 이럴 때 잘 보세요. 엄청 진하죠. 진하게 다 칠해버리면 구멍 난 것처럼 보여요. 한번 칠하고 나서 변화, 창문 속에 뭔가 있진 않아도 뭔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물로써 변화, 이럴 때 조심해가지고 창문 밑에 있는 분리를 해주면 그냥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살짝 주황색이니 뭐 갈색이니 뭐가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살짝 넣어주기. 붓끝으로. 그러다 보면
아, 요 사이가 좀 더 어둡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바로 다른 색깔 섞지 않아도 돼요. 그냥 추가해서 진한 것만 넣으면 아, 그 사이에 이럴 때 완전 그림에 진짜 빠져가지고 묘미를 느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디테일하면서도 섬세한 것들이 그냥 한 번에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집중할 때.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잠깐 쉬었다가 하면 됩니다. 자, 그리기 시작.